국민의힘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건설노조는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해서 분신한 노동자가 마치 기획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조선일보 기자와 원희룡 장관 등을 오늘 고발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반장 백다혜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정치인 해시태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3개의 해시태그는 물대포 부활, 발 빼는 이영훈, 버티는 김재원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소식 해시태그 물대포 부활입니다.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서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등도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회 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불법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노동 탄압을 비판하며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씨의 죽음을 계기로 건설노조가 1박 2일 집회를 벌인 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 등이 참석한 채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주로 노숙 집회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난장판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탄압 아니라 법치입니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회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사용됐던 물대포가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인도에 거대한 술판 차리고 노상방뇨하는 게 추모입니까?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습니다. 지난 2015년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뒤 집회 현장에서 사라진 살수차가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 국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일을 모두 잊은 것입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법을 바꿔 물대포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막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당론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박 정책위원장은 즉각 반발하면서 민주당의 거짓 선동 DNA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물대포를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동 DNA가 또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물대포 쓰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준법 집회, 평화 집회에 왜 물대포를 쓰겠습니까? 보수단체 시위에는 경찰 차량으로 재인산성 쌓고 폭력 시위 민노총은 전원 석방하던 지난 5년의 이중잣대를 잊었습니까? 도리어 문재인 정부가 집회 대응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면서 지난 정권의 시위 대응 방식을 문제 삼은 건데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노조 때리기에 골몰하다가 본심이 나온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살인한 물대포에 대한 여당의 무한 애정, 본심은 우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노조 때리기에 골몰하다 튀어나온 본심을 뒤늦게 부인한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이미 2차례 집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치매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2014년에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재차 결정했는데요. 헌재의 판단 이후 국회가 보완,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현재 집시법은 자정까지의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은 건설노조가 경찰에 금지 통보에도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 촛불 문화제를 빙자해 꼼수 집회를 이어갔고 도심 일대에서 노숙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야간 집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야간 문화재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 조치하겠습니다. 현행 집시법상 문화재는 경찰이 강제로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문화재를 빙자한 집회 여부 또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불법 집회 이력이 있는 단체를 가려내 이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방침까지 내놔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마음대로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 건설노조는 오늘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의 분신을 옆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말리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CCTV 화면을 캡처해서 공개했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동료 노조원이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만류하고 불을 끌려고 했었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취재가 된 후에 보도가 된 건지 좀 의문이고, 이제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관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출돼서 언론사에게 갔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화답을 하면서 정치적인 뭔가 왜곡을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고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해서 여론을 선동하려는 악의적인 보도 행태라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거라 반발해왔습니다. 결국 오늘 언론사와 원 장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을 진행한 겁니다. 당신들은 누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노동조합이 열사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막말들 하는 게 그게 장관입니까? 어떤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노조 때리기에 이은 집회 때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년 그간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는 야당과 일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걸로 읽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그저 폭력으로만 규정하는 건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발빼는 이영훈입니다. 내년 총선이 약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주 자유통일당 당사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자유통일당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창당을 이끌었고 현재도 당 대표는 아니지만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개소식에 참석한 여러 인사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인물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였습니다. 주사파가 들끓고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들어가는 이때에 이 자유통일당이 특별히 주사파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십자가 보복을 두고 나가서 공산주의 주사파를 때려잡고 복음통을 이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사파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씨를 주사파를 타파할 선봉장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우리 선봉장으로 전 목사님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길은 예수 한 국밖에 없습니다. 전 씨가 개신교 극우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교계 안팎 개선 해당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영훈 목사는 교회가 소유한 빌딩에 당사가 입주해서 기도하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 이어서 어제 열린 예배에서도 전 씨와의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입장은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포용하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정치권도 각종 언론도 제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적인 활동하는 것으로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는 개신교 최대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소식 참석만으로도 여러 가지 추측을 낳았는데요. 일단 이딴 설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 씨와는 사실상 손절을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서 지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버티는 김재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이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징계로 내년 총선에서 공천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징계 불복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나 가처분 소송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공개 활동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위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 사퇴는 없다고 못 박은 셈인데요. 이로써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 하나는 김 최고위원의 징계가 계속되는 동안 내내 비어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요. 자진 사퇴한 태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3개월에 내배낙인 1년으로 이미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았냐는 겁니다. 범여권 인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 번 해본 사람은 또 한다며 김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한편 조언을 남기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재원 최고는 똑똑한 사람인데 마가 끼었나?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평점 못 받은 거 당연하고 국회의원은 국회를 나가야 되는데 한번 떨어진 상태에서 최고위원은 됐지만은 거기서 너무 업돼버렸다. 본인이 살신성인하겠다 그러면은 최고위원직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모양이 국민들은 그런 걸 좀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놓쳐선 안 될 주요 정치권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정한 소통반장 백반장의 정치인 해시태그였습니다.